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메로스 일리아스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로이 영웅, 아킬레우스, 짧은 인생, 긴 영광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와 다음 회 두 번에 걸쳐서 아킬레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킬레우스에 대한 그리고 아킬레우스를 통해서 트로이 전쟁을 보는 것, 우선 오늘 주제는 아킬레우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최고의 전사가 되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타고난 전사 아킬레우스라는 겁니다. 자, 타고난 전사라는 것은 역시 부모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머니 테티스, 바로 바다의 여신입니다. 자, 어머니의 혈통을 한번 보면요. 자, 외할아버지가 바로 네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네레우스는 누구냐? 네레우스는 대지, 땅의 여신 가이아와 바다의 신 폰토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외할머니 도리스는 누구냐? 이 도리스는 바로 12 티탄 신족.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면서 우라노스와 가이아, 그 밑에 2세대 신, 바로 티탄 신족 12신을 얘기했죠. 그 12신 중에 오케아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얘기했는데 바로 오케아노스라는 12신 티탄 신족 중에 있고, 그 오케아노스와 그 다음에 테티스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테티스와 외할머니 도리스의 그 어머니죠. 테티스는 다른 신입니다. 테티스와 테티스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어머니 테티스는 TETHIS고, 그 다음에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THETHYS, 이렇게 테티스입니다. 그런 걸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고, 바로 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사이에 태어난 딸이 바로 도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인 거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다 신입니다. 자, 이런 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머니 테티스, 역시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그 바다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들과 관련된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다 신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혈통은 바로 신인 겁니다. 뭐 그야말로 신이라는 것은 뭐 불사의 그런 몸이고, 또 온갖 조화를 부리기도 하고 변신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테티스는요, 우리 그 올림푸스 신 12신 중에 제우스와 포세이돈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습니다. 워낙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테티스와 결혼을 하면은 자기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테티스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펠레우스입니다. 이 테티스의 인간 배우자 펠레우스. 자, 그 펠레우스를 찾았는데, 근데 이 테티스가 펠레우스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현자의 이 반인 반마, 그러니까 뭐 상체는 인간이고 몸은 말인 반인 만마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케이론은 뭐 보통 이 켄타우로스족이 사납고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론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의 서성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들에게 굉장히 그 친절하고 인간과 아주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 케이론이 있는데, 이 케이론이 조언을 합니다. 펠레우스에게 끝까지 테티스에게 구애를 해라. 붙들고 놔주지 마라.
요즘 이런 그 조언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스토크로 바로 걸리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케이론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펠레우스가 결국 이 테티스를 설득해서 결혼에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자, 이렇게 신으로부터 태어난 이 어머니 테티스니까 아무래도 뭐 신적인 그런 재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그 아킬레우스가 되는 거죠. 자, 아버지 또 혈통을 또 보겠습니다. 펠레우스. 자, 이 펠레우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또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아이아코스라고 아이기나 섬의 전설적인 왕입니다. 이 아이아코스라는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이아코스. 그래서 아이아코스의 아들이고 펠레우스는 또 할머니는 스키론의 딸 엔데이스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사람 많이 나오면 복잡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펠레우스가 나왔는데 이 펠레우스는 사실 뭐 아버지 아이아코스로부터 그 이복 동생을 죽인 이유로 뭐 동생과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뭐 너무 그 재주가 출중하다 보니까 시기를 해서 이복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이아코스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또 이 아이아코스의 아들 이 펠레우스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펠레우스의 핏줄을 또 이 아킬레우스는 또 타고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분노를 잘하고 또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또 애정, 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이 아킬레우스가요. 자, 그래서 아이아코스와 엔데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펠레우스. 우리 이제 일리아스에 보면은 그리스 연합군의 두 영웅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게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입니다. 아이아스. 근데 이 아이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와 형제가 아닌 텔라몬이라고 있습니다. 이 텔라몬의 아들이 바로 아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리스 영웅들 두 사람을 뭐 아가멤논 있고 메넬라우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아킬레우스와 바로 아이아스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는 아버지들이 형제간입니다. 아이아코스, 이 펠레우스와 텔라몬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계보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펠레우스와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테티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가요, 자기가 신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자,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이 아이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불사신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사신으로 태어나노니까 이 아이를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제 신들의 세계에 불사신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다 불에다가 무슨 쇳덩이를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불에다가 굽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가지고 이 몸을 갖다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불에 구우면 그걸 못 참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인데, 그렇게 또 이 아이를 어머니 테티스가 불에다 담금질을 하려 그러니까 아버지 펠레우스가 아이가 얼마나 뭐 고통스럽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른 뺏어서 그래 데리고 다 죽어가니까 데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케이론한테 갑니다. 그래서 겨우 살려낸 이걸 좀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아이를 케이론, 바로 켄타우로스족 반인 반마인 케이론은 바로 이 영웅들의 뭐랄까 서성이라고 했죠. 이 케이론한테 가가지고, 이 케이론은 좀 혈통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켄타우로스족하고 혈통이 다른데, 이 케이론은 예언에도 능하고 뭐 궁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그 모든 어떤 그 뭐랄까요, 인간이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론한테 이제 데려갔더니, 야, 이거 살려내면서 동시에 이 그인족 중에서 가장 발이 빠른 그 다미소스 있습니다. 이 다미소스의 시신을 파내서 그 다미소스의 시신의 발목을, 복사뼈를 빼내서요, 그 복사뼈를 아이한테다가 발에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어떤 그 영웅이냐면은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를 보면 준족이라고 합니다. 빠를 준자를 써서 발족자 해가지고 빠른 발을 가진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아킬레우스에게 따라잡히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트로이 성 앞에서 아킬레우스가 이 헥토르를 쫓으면서 말이죠, 3바퀴를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준족 아킬레우스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 신화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신화는 또 아버지 펠레우스는요, 이 켄타우로스 쪽 케이론한테 가가지고 이 사자와 멧돼지의 내장을 먹이고 곰의 골수를 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신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승을 흐르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스틱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틱스 강의 강물에는 신비로운 그런 힘을 줘서 이 물에다 강물에다 담그면 불사신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불사신에 담그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뜨겁답니다. 근데 아이를 스틱스 강에다가 담굽니다. 어머니 테티스가. 그런데 그 스틱스 강에 담그는 과정에서 또 그것도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것도 빼내는데, 아이의 발목을 잡아서 다른 부분은 다 담궜는데 발목만 담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부분이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 뒤꿈치가 아킬레스의 큰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최고의 전사가 되었는가, 이런 탄생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사를 되돌아보면요, 어머니의 욕심, 아버지의 욕심들,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외를 시키고 엄청난 그 고액 과외를 시키면서 아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영웅이 되었지만 결국은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건 뭐냐면 테티스가 제우스로부터 아킬레우스의 그 계시를 받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자, 트로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킬레우스가 없으면은 트로이 전쟁 못 이긴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있어야 트로이 전쟁 이긴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아이는 죽는다. 이런 운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그 능력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상대방을 적을 죽이거나 그를 이겨낼 전사들이 없지만 어쨌든 전쟁에서의 영광을 얻는 대신에 인생을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우리 인간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특별히 만들어준다든지, 능력이 타고나면 거기에 이제 과신을 해가지고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만심을 우리가 갖게 되기 쉬운데, 그 능력들, 타고난 능력들, 또 만들어진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은 단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아킬레우스의 영광을 주지만 동시에 짧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